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그동안에 했던 걸 좀 간단히 정리하고 새로운 1900년대 이후의 예술의 경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현대 예술은 대체적으로 재현 또는 모방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에 세워놓고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세계를 예술로 옮겨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이후의 예술은 큰 틀에서 재현에서 표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현과 개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큰 틀에서 20세기는 표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20세기 끝무렵 또 21세기에 이르면 예술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개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0년도 이후에 예술 개념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 패러다임은 주로 재현에서 표현으로 이 재현에서 표현으로 옮겼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뭘 재현이고 또 뭐가 표현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되 자기가 중심에 서되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물, 그것이 자연일 수도 있겠고 사물일 수도 있겠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주체가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그대로 예술에다 옮기는 것이 일종의 재현입니다. 그럼 표현이란 뭐냐면 표현이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꽃을 그림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꽃의 형상, 외적 모양 또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그 예술 속에 또는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문학 속에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렇게 꽃을 예술 속에 옮기더라도 꽃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작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 꽃을 활용해서 꽃을 매개로 해서 표현한다고 할 때 그걸 표현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르면 작가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대상화하기보다는 자기 대상화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대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작품 속에 옮기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재현에서 표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가들은 20세기 초반에는 자기 내면을 드러낸다 할 때, 즉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무엇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조건에 있고 내가 관심이 가는 건 뭐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은 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처음에는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는 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주 쉬운 저는 며칠 전에 또는 몇 번 전에 공부한 것처럼 고전주의 시대가 그런 건데 일종의 합리적인 어떤 지성을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또는 의식화된 세계를 예술로 옮기려고 했다면 점점 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의식과 무의식은 아주 오래전에는 인류가 우리 내면 세계의 무의식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 즉 시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정신분석학적 세계가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이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들이 의식된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옮겨갔다. 그러니까 재현에서 표현으로, 표현 중에서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것이 20세기 예술이라면 20세기 끝자락에 오면 더 이상 예술은 어떤 것을, 즉 외부 대상 세계를 그리거나 또 내면 세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 즉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세계를 개념으로 포착해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컨셉을 만들어서 그 세계를 만들고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현이나 표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예술이 패러다임을 옮겨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념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실험예술들, 대표적으로 비엔날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술들은 재현이나 표현, 의식이나 무의식 세계를 넘어서서 개념의 세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개념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큰 틀에서 알았으면 좋겠고, 이 20세기 예술들을 특징을 20세기 예술 영역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술 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에서 예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건축, 조각,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 조각, 그림, 음악, 무용, 그 밖에 문학,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6가지 예술 형식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6가지 예술 형식인데 거기에 새로운 영역이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한 게 사진입니다. 사진은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어떤 영역을 예술에 던져줬는데,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이나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사진을 예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사진이 등장하면서 예술 전반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사진 자체가 예술의 매체가 되기도 하고 또 사진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진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인 것은 상업 사진이라고 하고,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말하자면 예술 사진이라고 하고, 또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새롭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이 아카이브 기록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한 영역을 해당되고, 어쨌든 사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사진이 만들어졌을 때는 예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사진 자체가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 어떤 사진은 예술일 것이고 어떤 사진은 아닌 것이지, 사진을 통째로 놓고 예술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영역들이 현대회화에서, 예를 들면 회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회화나 건축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회화에 또 다른 예술 형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전기된 화면을 찍어내는 것이 있고, 그 전기된 화면을 연결시키는 게 있겠죠. 전기된 화면을 연결시키는 동영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영화라는 예술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초창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처럼 이게 무슨 예술이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정말 새로운 예술이야. 그래서 사진과 영화는 제7의 예술, 누가 제7의 예술이냐를 놓고 또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 영화가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은 조경입니다. 조경. 그러니까 조경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공건물을 지은다, 공공건축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일정한 양의 조경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 주변 또는 건물 주변 또는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경은 영역이 너무 확대됐어요. 단순하게 내 주거 지역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 아니 지구 전체를 조형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또 등장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산업역 건축이라든가 포스터도 예술을 요구하는, 더 나아가서 가구 같은 것은 그냥 생활용품이고 유익한 어떤 용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구조차도 예술의 지위를 요구하게 합니다.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표현할 수 있죠. 아름다움만 표현하면 예술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름다운 것이 다 예술이라면 이 세상에 예술 아닌 게 없겠죠. 예술 아닐 수 있는 영역이 없겠죠. 또는 진지한 인간 사상의 심오한 표현을 한 것만 예술인가? 또 이렇게 되면 예술은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렇겠죠? 가구를 만들면서
그 가구에서 물론 심오한 어떤 인간의 정신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미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름다움 또는 심미적인 대상으로만 보면 좀 더 넓어질 것이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좀 좁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논란 속에서 예술 개념의 유동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20세기 와서 급격하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아름다움 또 심미적인 것이 기준일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기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적 기준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날 예술과 매체의 삼투적인 움직임이 대폭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매체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때마다 이 매체라는 것은 뭐예요? 매개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 매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캔버스가 매체겠죠? 물감이 매체겠죠? 붓이 매체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캔버스나 이젤이나 또는 물감이나 붓만이 매체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매체도 나오겠죠? 그런데 우선 전통적인 매체 내에서도 붓을 예전에는 작은 붓밖에 못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붓을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물감이라고 하는 것을 튜브 물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바깥에 나가서 모양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화실에 와서 물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튜브 물감이 생기면서 직접 바깥에 나가서 환경을 또는 어떤 자연 환경을 또는 어떤 사람을 바깥에서 보면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예술도 발달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물감, 붓, 캔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함에 따라서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지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지, 옛날에는 캔버스라는 것이 지금은 전통적인 어떤 소재하고 또 유화의 경우는 또 다른 소재가 있고 그 소재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한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지의 다양한 재질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재질을 이용한 새로운 예술의 표현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매체, 사실은 매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서 매체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에게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는 나이프, 칼이 중요한 매체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큰 뜻을 이루고 싶으면 그 매체를 그만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루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매체들에 대해 잘 알고 소중히 얘기해야 되겠죠. 붓을, 물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화가가 될 수 없겠잖아요. 어쨌든 이 매체의 발달이 전통적인 매체의 발달만이 아니고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생긴 거예요. 동영상이라는 매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회화의 매체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매체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매체의 개발이 새로운 매체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왔다는 말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한, 아니 그러니까 매체의 발달이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매체 자체가 예술의 어떤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사진, 거기에 동영상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눈부시게 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됐고, 그런 것에 어떤 선구자적 지위를 또는 선구자적 어떤 위치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백남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매체 자체가 그냥 예술이 되는 거예요. 매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어떤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발점이 로트렉의 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로트렉이라는 사람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림 그리면
포스터 이런 것은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트렐이라는 사람이 그린 포스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을 요구하는, 광주에서 사시는 분이라면 제가 예를 들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무등산 풍경설이라는 어떤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공연도 하고 무등산과 어떤 자연 또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새로운 생각을 광주에서 해나가고 있는 시민사회 어떤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등산 풍경소리라고 있어요. 그 무등산 풍경소리가 쭉 그 음악 또는 그 어떤 그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연 포스터를 보면 정말 포스터가 어떤 다른 섣부른 예술보다도 또 예술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성과 이념과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무등산 풍경소리 인터넷 쳐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광주 지역 사는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트렉의 포스터 또는 도미에, 오노레 도미에라는 사람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오노레 도미에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만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성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 만화라고 하는 것에 만화적 방식으로 회화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을 그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박재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재동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만화적인 어떤 커리케처를 가지고 시대를 비판하고 그 안에서 예술 창조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모든 뿌리에 가보면 오노레 도미에라는 분이 있어요. 오노레 도미에, 이분의 캐리케처는 상당히 아주 치열한 시대 비판을 안고 있는 그런 캐리케처고, 그 캐리케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문을 보면 많이 나오죠, 캐리케처. 그 다음에 만화의 형식으로 나온 다양한 예술 형식들은 전부 이 오노레 도미에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세계는 급변하게 되는데,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인 세계에서 급변하게 됩니다. 이 1970년대는 특히 동서 또는 그 좌우로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하면서 세계가 냉전,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냉전의 시기를 겪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 인본주의적인 세계, 휴머니즘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가지 않는구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류가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즉 인간을 중심에 세우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또 만들 수 있다는 열망,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19세기, 20세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의심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 세계대전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우 냉전이 격화되면서 인간이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가려고 했던 현대, 그 현대의 상징인 휴머니즘, 그것이 근본적인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인간 중심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이 보편적인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유럽에서 교육받은 성인 백인 남성의 관점을 마치 인간 모두의 관점인 것처럼 강요하고, 그 강요에 의해서 폭력이 자행되고 그에 대한 저항과 어떤 억압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대가 참으로 우리가 원했던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현대는 끝날 수밖에 없다, 아니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는데, 그게 다른 말은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러니까 모던이 끝났다, 또는 모던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한다, 아니 모던이 이후로 넘어간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술 개념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전부 편입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반소설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소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참 생소한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소설이 쓰여지고, 특히 소설이 한 사람에게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떤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의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이제 전통적인 예술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술과 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그런 시대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비엔날레 가보시면 예를 들면
안막으로 쳐진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영상기가 틀어져 있고 화면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손으로 만져서만 만지면 어떤 변화가 오는, 자, 이런 것들은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영화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된 형식의 예술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미학자로 꽤 유명한 분이죠. 타타르키비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 개념이 물질 문화와 의사소통 매체 속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물질 문화와 의사소통 매체 속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예술 개념은 이렇게 넓고도 잡다한 영역 전체를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현대 예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려면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구획이 또는 장벽이 명확한 예술만을 예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활용 용품 가지고도 여러분 혼자 집에서 예를 들면 페트병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붙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그러고 나서 또 벽에다 씌워놓고 영상을 거기다 씌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예술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아니 여러분이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이 조합되면서 다양한 영역이 합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표현해서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컨셉을 만들어낸다. 컨셉을. 이때 컨셉이라는 것은 개념이란 말이 좀 어렵죠. 개념이란 말이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개념이란 말은 우리 군대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해요. 넌 참 개념 없다. 이 녀석 개념이 있는데? 이때 개념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개념이 있냐 없냐는 어떤 뜻일까요? 얘가 좀 뭔가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맥락에 맞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도 맞고, 그가 지향하는 어떤 지향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앞뒤 좌우로 어떤 형태로든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타당성이 있으면서 그 안에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일상생활에서 컨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컨셉을 있어야 된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컨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이제 서양 말이 우리식으로 많이 이제 우리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컨셉, 곧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이러저런 맥락에서 앞뒤 좌우가 맞는 어떤 정신의 세계를 또는 어떤 그 이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의 조합이에요. 물질들의 조합. 그것이 이제 개념 예술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비엔날레 갔어요. 갔는데 작품들이 막 다양한 방식으로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쁘다? 안 예쁘다? 이 사람 속엔 작가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네? 안 되어 있네? 현실과 맞네? 안 맞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가셔서는 이게 개념이 있나 없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로운 실험 예술을 볼 때는 이 개념이, 이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개념이 있나 없나? 또는 그 개념이 의미가 있냐 없냐? 또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또는 인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지평을 제공하는,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는 그런 예술인가?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를 종집으로 해서 20세기, 21세기에 오면 작가의 내면, 즉 무의식의 세계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몸의 세계를 표현해 가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움직여 갔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